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여야가 대거 참석하는 추모 열기 속에 엄수됐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선 위기 극복을 위해 거제를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처벌이 미온적이어서 개인정보 유출로 적발되는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장 인사 등에서 연공 서열을 타파하겠다고 밝혀 당장 오는 9월 인사부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이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서 엄수됐습니다. 서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고인을 기리기 위해 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몰렸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 추도식장에 마련된 2,200개의 좌석이 추모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등 유족들이 자리했고 여야 지도부 등 주요 정치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늘이 서럽도록 찬란한 계절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기억하려 여기 모였습니다. 서거 7년째를 맞았지만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은 여전했습니다. 30도를 밑도는 불볕 더위에도 추모객들은 1시간 동안 서서 추도식 자리를 지켰고 묘역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멀리 걸어올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게 참 신기하고 거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네 아저씨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솔직하시고 진솔하시고 늘 낮은 곳을 바라보시고 일주기 때는 너무 슬퍼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들 마음이 그냥 따뜻하고. 추도식장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와 기념관 등 마을 곳곳에서 고인이 걸어온 길을 접하며 뜻을 기렸습니다. 특히 소탈한 인간 노무현을 존경해 올해 처음 봉하마을을 찾은 추모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정감이 오고 가슴도 뭉클하고. 오늘 하루 추도식에만 3천여 명이 참석했고 봉하마을 전체에는 12,000여 명의 추모객들이 찾아 노 전 대통령을 기렸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위기의 조선산업 핵심 현장인 거제를 찾았습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정치권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권의 자금 압박입니다. 조선업이 곧 망할 거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은행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용으로 주고받던 이런 돈들을 계약 기간까지 다 회수를 시켜라. 추가 대출은 안 된다. 정부나 자치단체 보조금이 풀려도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못 쓴다며 발빠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하면 9번째 지금 이런 자리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 해결된 게 사실 없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또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력사들이 각종 부가세라든지 사대 공여라든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숨통을 뜰 때까지만. 조선소 노동자들은 정부가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산업을 사형산업을 보고 해외 매각한다든지 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중국에 또 일본에 기회를 더 줄 뿐이다. 이들은 고용 위기 지역 지정과 4대 보험료 체납 기간 유예, 건조자금 금융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거제 지역 조선소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번 여야 간담회가 고충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올해 1분기 경남, 부산, 울산 인구가 8분기 만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 동남적 경제 동향을 보면 이 기간 경남, 부산, 울산의 순유출 인구는 6,257명이며 부산이 2,70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인구가 한꺼번에 줄어든 것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8분기 만입니다. 통계청은 조선업 경기 악화가 주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 인구 유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빼낸 사건이 경남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공무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지난해 11월 도청의 한 간부가 해당 협회에 회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어디 사용할 거냐 물어보니까 경남개발공사 홍보용으로 사용하겠다. 반드시 거기만 사용할 테니까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해서. 김해안 종합병원도 비슷한 시기 같은 요구를 받았고 8만 명이 넘는 환자 개인정보를 도청에 결국 넘겼습니다. 왜 주소가 그냥 주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딱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명확한 근거를 내릴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처럼 경상남도 간부들이 경남 지역 병원과 협회 등 모두 5곳에서 불법으로 빼낸 개인정보는 무려 19만 명 분량. 고스란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조작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창원시 도서관 담당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서 대출 실적을 4천여 차례 조작했고, 지난해에는 경남의 한 경찰 간부가 개인정보를 빼내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로 적발된 공무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400여 명 가운데 43%가 단순 경고에 그쳤고,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21명, 5%에 불과했습니다. 형사처벌에 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벌금형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교장 인사 등에서 연공 서열을 깨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박종훈 표교육이 속도를 낼 때가 됐다는 건데 당장 9월 인사에 반영될 이 연공 서열 타파는 어떻게 진행될지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군교육지원청 순방을 마무리한 박 교육감은 교장 인사의 연공 서열 타파를 지시했습니다. 기존 인사가 지나치게 연공 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조직이 느슨하고 침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연공 서열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버려야 될 때가 됐다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비중 있게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당장 9월부터 반영되는 인사에서는 단순 경력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크게 확대됩니다. 민주적 리더십이나 업무 경감 노력, 경남 교육 정책의 충실한 운영 등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중점으로 평가합니다. 학교 경영 실적을 비롯해 청렴도, 교원 능력 개발 등 기존 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해 실제 인사에 반영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평가를 진행합니다. 100명이 넘는 교장 발령 대기자나 교감 중에서도 발탁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교장 자격을 받고 서열 명부에만 들면 차례대로 인사하던 방식을 이제는 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7월이면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는 박 교육감은 경남 교육이 이제 속도를 내야 될 때라며 연공 서열부터 손을 대 현장의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범도민대회가 오늘 경남도청 등에서 열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올해 착한 운전 안전보행 나부터 지금부터라는 표어로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펼칩니다. 오늘 도민대회에서는 안전띠 체험 행사를 비롯해 안전운전 행사 등이 열렸고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카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 남강유등축제 등 야외 축제는 원칙적으로 무료화하도록 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공공재를 활용한 야외 축제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고 실내 축제와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축제 행사는 선별적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일선 시군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실내 축제도 아닌 5개 축제를 유료화한다며 가림막을 치고 하는 것은 얄팍한 장사 속에 불과하다며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를 비난했습니다.
주말 동안 무면허 선박이 적발되고 표류하던 선박이 구조되는 등 해상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전 11시쯤 마산 구산 앞바다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전하던 53살 김모 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진해 초리도 앞바다에서 배터리가 방전돼 표류하고 있던 레저 보트를 구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2살 김모 씨가 숨지고 50살 오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주택 7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사상자들이 잠에 들어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에서 폐막한 제1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은 금메달 14개 등 모두 53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육상과 수영, 축구, 볼링 등 12개 종목에 175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지난해보다 13개의 메달을 더 따냈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그동안 부진했던 단체 종목에서 지적장애인 축구가 동메달을 따는 등 선전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FC가 올 시즌 개막 후 10경기 만에 플러스 승점으로 복귀했습니다. 경남은 어제 저녁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고양과의 경기에서 안성남과 크리스찬의 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경남은 3승 2무 5패로 승점 11점을 따내 지난해 징계로 받은 마이너스 10점을 넘어 플러스 1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9개 시군 공무원 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교차 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오염방지시설 가동 실태 등 대기와 폐수 배출 사업장입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진주와 사천 등 경남 4개 시군과 여수와 순천 등 전남 5개 시군이 모여 지난 2011년에 창립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